안녕하세요, 박항일입니다. 근현대사 5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근현대사 5강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시대별로, 10년별로 끊어서 우리가 근현대사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1900년대, 1900년대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첫 번째, 1900년대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 과정.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기에 1900년대 일본이 강제로 가져간 우리의 영토,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죠.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가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그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항을 하지 않았나요? 바로 이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 국권 수호 운동에 무엇이 있었을까? 국권 수호 운동, 이 세 가지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권 수호 운동. 그리고 이 국권 수호 운동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나는 무장투쟁을 했던, 우리가 무력으로 함께 싸웠던 무장투쟁 운동, 다른 말로 항일의병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지식인들의 실력을 키워서 일본에 저항하자고 주장한 애국 계몽 운동이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항일의병운동은 위정척사파가 1890년대 활동했던 이 의병운동이 되겠고요. 애국계몽운동은 개화파 라인들이 실력을 키우자고 주장한 국권수호 운동의 한 분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은 1900년대 일제 국권 침탈 과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국권 침탈 1900년대가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한 가지 먼저 잡고 지나갈 수 있어요. 1884년 갑신정변이 있었죠.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했던 1900년대를 강조하고자 효과를 좀 넣어봤어요.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이 처음으로 부딪혔죠.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딱 10년을 준비해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되자 일본은 또다시 10년을 준비합니다. 1904년이 됐죠. 이때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10년별로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들, 84년 갑신정변부터 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까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던 그 중간부터 우리의 이권을 노골적으로 하나하나씩 뜯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4년부터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한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 도중에 체결하게 됐죠. 러일전쟁 도중에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우리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시기에 1904년에 뒤에서 살펴볼 독도를 강제로 병합해가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1904년에 한일의정서 그리고 독도 강제 병합, 요게 되겠어요. 그리고 1904년 8월 달에 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을 파견합니다. 마치 이모군란이 끝나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면서 멜렌도르프와 마건상이라는 고문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역시 내정 간섭을 위해 고문을 파견하게 되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가 들어와서 우리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연결해서 알아두실 게, 이 스티븐스는 뒤에 의열에서도 배우겠지만 장인환과 전명훈이 친일파거든요. 요놈이. 이놈 자식이 미국 가가지고 조선은 일본 지배를 받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연설하는 나쁜 놈이에요. 이 스티븐스를 장인환과 전명훈이 쏴 죽였어요. 같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재정고문 메가타의 경우에는 1900년대에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는 놈이에요. 화폐 정리 사업. 우리나라 돈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화폐가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원권을 가져가서 바꿨는데 일본 또 만원어치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돈의 이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갑을 병으로 나누어서 이거 돈 상태가 좀 찌그러졌다, 이거 조금 쉬었다, 이거 좀 기스났다, 갑으로 주질 않고 을 또는 병으로만 주는 거예요. 즉 100만원을 바꾸러 가가지고 60만원밖에 못 받아오는 거죠. 우리나라 상공업자를 비롯한 많은 자본가들이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 조선 자본가들이, 우리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1900년대 화폐 정리 사업이었고, 이것을 재정공은 메가타가 단행하게 됩니다. 이게 나쁜,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1차 한일 협약이 끝이 나고 나서 러일 전쟁이 끝나요. 자, 여러분, 러일 전쟁이 끝이 났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강대국들과 하나하나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죠. 먼저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고요. 영국이 우리 조선을 일본이 지배하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끔찍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스라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즉 일본 외교부 장관, 테프트는 미국 외교부 장관이에요. 일본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일본이 우리 조선 지배하고 미국이 필리핀 지배한다. 서로 식민지 지배를 약속합니다. 간섭하지 말자고 하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팔아버리는 정말 끔찍한 밀약을 체결하는 거죠. 비밀리에 체결한 조약.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 나오죠. 외교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한미동맹이 굳건하지만 이 시기만 해도 1905년만 해도 미국이 일본에 우리나라 지배권을 넘겼어요. 주권을 넘겼죠. 인정을 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러일 전쟁이 끝이 났으니까 전쟁 끝나면 여러분 왜 청일전쟁 때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도 조약을 체결하겠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러시아가 인정하는 조약이 되겠고요. 한능검 고급 또는 공무원 한국사 준비하시는 분들, 포츠머스가 어디 있죠? 미국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의 중재로 체결한 조약이에요.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1차 한일협약 이후에 2차 영일동맹, 가스라 테프트 밀약,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노골적으로 우리의 이권을 가져가기 시작하죠. 아주 끔찍한, 분위기가 매우 을씨년스러워졌던 그 사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죠. 자, 을사늑약입니다. 여러분,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 다 한 번쯤 들어보신 조약 아닙니까? 을사늑약.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해가지고요, 우리나라를 통째로 감독하겠다라는 뜻으로 외우시면 쉬워요. 통감부를 설치했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을사늑약은 당연히 잘못된 조약이고요. 부당한 조약이죠. 첫 번째, 고종 황제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사인하지 않았고 도장 찍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조약의 이름이 정확하게 있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강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라서 이름을 따서 그냥 을사늑약 또는 2차 한일협약이라고만 불리고 있는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죠. 우리는 절대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이 부당함을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우리 고종 황제가 특사를 파견하게 돼요. 마치 지금 G20 정상회의처럼 전 세계 강대국 정상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는데 바로 그곳에 우리의 이 부당함을, 억울함을 알리고자 특사를 파견하게 됐죠. 헤이그 특사. 이준, 이휘종, 이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상설, 이 세 명을 파견했는데 사전에 회의장 방문 전에 일본에게 발각이 됨으로써 실패하게 되었고,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일본은 우리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순종이 마지막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죠. 이어서 1907년 한일 신협약을 통해 일본은 차관 통치를 단행하게 돼요.
왜 장관이 있고 그 아래 차관이 있잖아요. 이 인자에 일본인을 임명해서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이에요. 차관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집으로 다 돌려보내게 되죠. 군대 해산으로 이어지고 1909년에는 기후각서를 통해 사법권을 박탈해 갑니다. 재판권을 완전히 가져갔죠. 그리고 경찰권을 가져간 뒤에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거 연도는 저는 8월 15일 광복보다 이 날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치욕을 우리가 알아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죠. 그죠? 8월 29일 여름철이 슬슬 끝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던 바로 그날 우리의 주권을 강탈당하는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합방은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표현이에요. 합의하에 합치자. 왜 친일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의 이 합방을 주장했을까요? 그래야지만 친일파들이 일제강점기 때 고위 관직을 차지하기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정식 명칭은 한일병합,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로 군사적으로 합치다라는 뜻의 한일병합을 체결하게 됐고,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라던가 일본시대라 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 강제점령기라는 뜻의 일제강점기로 1910년이 시작됩니다. 한일병합이라는 거 단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한 글자 차이가 완전히 뜻을 바꿔나갑니다. 이게 또 역사를 중요하게,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어요.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고종의 강제퇴위, 한일신협약, 군대해산 기후각서, 경찰권 박탈, 한일병합이 있고요. 그리고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사이에, 이 사이에 제가 왼쪽에 정리해드린 강대국들과의 조약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을 한 뒤에 노골적으로 외교권을 박탈해가는 특징 잡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한일의정서는 영토 마음대로 사용, 1차 한일협약은 고문정치, 2차 한일협약은 통감부 설치, 고종의 강제퇴위는 헤이그 특사 파견 구실이었다. 한일신협약은 차관 통치, 군대 해산 이후 기후각서는 사법권 박탈, 그리고 한일병합까지 이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쉽게 외우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 형강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알려드리고 있지만 저는 굳이 여기 키워드 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역사 아닐까요? 이런 역사는 정직하게 모든 내용을 파악하면서 여러분께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까지 이제 1860년대부터 1910년 약 50년의 역사를 정리해 봤고요. 이때 일본이 강탈해간 우리나라 영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도!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 근거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우리 섬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통일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하면서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숙종 시기에 안용복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단판을 짓고 왔죠. 태종관 문서에, 일본 문서에도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한민족의 영토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조선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서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섬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러일전쟁 도중에 일본이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해 가서 다케시마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분쟁 관계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우리 고유한 땅이라는 사실 중요하게 살펴보셔야죠. 일본이 이 분쟁 지역으로 이끌어서 국제재판소로 가지고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국제재판소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인이에요. 일본인들이 국제재판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이게 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도. 자, 간도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쪽입니다. 이쪽을 북간도라고 하고요. 이쪽을 서간도라고 얘기를 해요. 간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가장
좀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학설 중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왼쪽에 중국 청나라가 있고 여기 우리 조선이 있는데요.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어요. 만주족. 이 만주족의 뿌리가 바로 요 지역입니다. 간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간도 쪽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이 넘어가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청나라에서 한마디 하죠. 야, 거기 우리나라 고향이야. 우리 영토야. 거기 왜 니네가 살고 있어? 다 나가. 거기 비워둬. 그래서 잠시 조선 사람들을 모두 다 우리 영토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비어진 땅으로 잠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섬처럼 비어있다라는 뜻으로 각 국가 사이에 끼어있는 섬처럼 비어있는 지역, 사이간자의 섬도자를 써서 간도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런 이제 논문 주장이 하나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유력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간도 지역은 쉽게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영토 그리고 청나라 영토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선 숙종 시기에 청나라 사신과 조선 사신을 파견해서 백두산에서 국경선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돼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토문강. 토문강은 숭화강의 지류로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에요. 즉 요렇게 영토를 잡겠다. 즉 요렇게니까 어디요?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간도, 조선의 영토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땅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자 우리 고종 황제가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합니다. 범윤이에요, 여러분. 이 범윤. 대한제국 시기 관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해서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해가지만 을사늑약, 외교권 빼앗겼죠.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가져온 외교권을 이용해서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은 우리 간도를 두고 간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청나라의 간도를 넘겨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대가로 만주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게 되죠. 이거 참 바보죠, 바보. 철도 왜 만들었겠어요? 수탈, 침략. 그게 철도였는데 바보같이 만주철도 부설권을 넘기는 대가로 간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나중에 만약 시간이 지나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간도와 관련된 이 분쟁, 국경선 문제가 또 한 번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였으나 일본이 외교권을 행사해서 강제로 가져간 그것도 간도협약을 통해 청나라로 넘겼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사람들이 지금은 중국인으로 조선족으로 불리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간도,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역사적인 시대 상황을 알고 있어야지만 땅을 빼앗기지 않을 거고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국제사회에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독도와 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로도 아주 잘 출제를 하는 부분이라서 독도, 간도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오탈자입니다. 이 범윤이에요. 범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의 국권수호 운동을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항일 의병투쟁을 살펴볼 건데요. 나라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운동, 국권수호 운동입니다. 우리가 2강쯤이었나요? 한번 정리했었죠. 위정척사파, 시대별 위정척사파 운동이 있었고요. 개화파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어요.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 이항로, 기정진. 1870년대 개항반대운동 최익현 선생, 1880년대 개화반대운동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189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과 싸우는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의병과 독립군 구분 지어줄 줄 아셔야 돼요.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는 의병이라 부르고 나라를 빼앗긴 뒤에는 독립군이라고 불립니다. 3대 의병이 있었어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예상이 좀 되시죠? 연도와 사건, 이 시대의 연도를 딱 보시면 그래서 의병이 일어났겠구나 하고 다 대충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이소은과 유인석 등이 유생주도로 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유생주도. 이 을미의병의 키워드를 보면요. 을미, 이응이 좀 많아요. 여러분 을미개혁 기억나시죠? 이응이 많잖아요. 우편사무, 그죠? 그 다음에 양력, 건양, 단발령, 이런 이응들이 좀 많았는데, 을미의병 역시 유생 이름이 이소응, 유인석, 이응이 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종이 나중에 단발령을 철회함으로써 을미의병은 해산당했고, 일부가 활빈당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체 아닙니까? 홍길동전에 나오는
의적단체죠. 활빈당을 조직해서 의병 투쟁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905년에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 또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을사의병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익현 선생이 여기 있네요. 개항반대 운동했던 인물. 예, 이때 체포당해서 순국하게 되고요.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을미의병에서 중요한 것은 을미사변 단발령이객이고 을사의병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한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사이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강까지 정리 한번 하고 왔죠. 을미의병 이후에 악원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두 번째가 뭐죠?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백성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신문을 만들고 공동회를 열었었죠. 민중의 의식이 올라오다 보니까 깨우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평민의병장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평민이죠. 돌석영, 우리 돌석영, 신돌석의 평민의병장 등장! 중요하게 살펴보시고 정미의병,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 해산, 강제퇴위를 계기로 정미의병이 시작이 됐다가 해산군인이 여기 합류를 하게 돼요. 해산군인 합류. 이게 전국군 규모의 13도 창의군으로 이어지다가 서울진공작전까지 단행합니다. 동대문 앞까지 진격했어요. 하지만 총사령관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총사령관의 부재, 갑자기 오합지졸이 된 우리 의병들. 그리고 또 하나, 양반 출신 이 의병장들이 평민 출신 의병자를 따를 시킵니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손잡아도 힘들 판에 막 서로 막 멀리하고 막 평민 의병장을 함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당에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는 하였지만 일본은 굉장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본토에서 병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1909년 우리 의병을 토벌하는 남한대 토벌을 단행하고 말았지요. 특히 전라도 호남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토벌을 했기 때문에 남한대 토벌 이후 우리 의병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만주, 연해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을미, 을사, 정미의병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나중에 독립군으로 계승된다라는 것도 잘 잡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단발령, 유생주도, 을사의병은 을사늑약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이며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등장했다는 사실, 정미의병의 경우에는 고종의 강제퇴위를 계기로 일어난 의병인데 해산군인이 합류를 함으로써 전력이 증강되어 13도 창의군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은 각국 공사관에 서한을 보내서 독립군 단체로 정규 조선의 군대임을 인정해달라는 서한까지 보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애국계몽 운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개화파는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수호해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이 항일 의병 투쟁을 비판하는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실력도 안 되는데 싸워서 분명히 질 거 뻔한데 못하러 싸우냐, 이런 걸 주장한 단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1890년대 독립협회가 먼저 있겠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등을 개최했던 독립협회가 있고요. 1900년대는 보완회를 필두로 수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각각 단체들의 활동 내역을 알아볼까요? 보완회, 1904년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통해 우리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자 보완회는 황무지 개간을 저지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외워볼까요? 땅을 보호하자, 보완회. 땅을 보호하자, 보완회. 이렇게 쉽게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어서 헌정연구회는 입헌군주정을 표방하게 됩니다. 키워드 바로 헌 되겠어요. 헌정연구회는 입헌정치 수립 노력. 그리고 1907년에 만들어진 대한자강회는 월보라는 잡지를 간행했고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단행합니다. 키워드는 바로 강이 되겠습니다.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단행했다. 이어서 대한협회는 친일파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단체들은 모두 공식적인 단체로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어떠한 핑계, 명분을 잡아서라도 무조건 해산시키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래서 보완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는
금세 문을 닫고 말았지만 마지막에 나온 단체 이 신민회 별 2개 박아주셔야 돼요. 신민회는 비밀결사단체로 조직됩니다.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비밀결사단체로 조직한 신민회의 경우에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나서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로 우리 역사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가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공화정 주장.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 단체답게 대성학교, 오산학교, 학교를 세워서 실력을 키우기 시작하고요. 태극서관, 출판사예요. 자기회사, 도자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회사와 학교를 만들어서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으나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신민회의 신자를 따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도 함께하고 있고요. 플러스 의병투쟁도 함께하고 있는 단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움으로써 이 나라를 빼앗긴 뒤에 독립군 양성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105명이 모였다는 사건을 일본이 조작하는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 해체가 되고, 일부 신민회 멤버들은 만주, 연해주 등으로 올라가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단체들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무장투쟁, 이 항일의병운동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의거 활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단체 연결이 잘못된 하나는, 또는 인물 연결이 잘못된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철 595 선생은 을사늑약에 사인을 했던 친일파, 욕을 할 테니까 이거 삐 처리 좀 해주세요. 친일파 이 요놈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자신애를 만들고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지만 이완용을 죽이거나 이런 건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활동을 했다는 거 중요하게 보시고요. 장인환 전명훈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까지 직접 가서 죽입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일화가 들어가 있죠. 장인환 전명훈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 스티븐스 사살 디데이가 겹쳤어요. 조금 찾아보시면은 흥미진진한 우리 독립운동 이야기, 그리고 국권 수호 운동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안중근 의사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1909년 10월 26일 저격을 하였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본분, 우리 안중근 의사의 저격은 많은 국민께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재명 선생의 경우에는 친일파 이완용을 저격하려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완용 살해 기도까지 의열활동, 많은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반드시 정리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1900년대 일제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암흑기였죠. 일제가 노골적으로 우리의 이권을 가져가는 사건들, 한일 의정서부터 한일 병합까지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 독도와 간도에 대한 특징, 명백한 우리 섬이라는 것, 또 영토라는 것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가 항일의병운동과 을미을사 정미의병 살펴봤고요.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보안의 땅을 보호하자, 헌정연구의 헌, 이 펀군주정 표방, 대한자 강회,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 그리고 가장 메인 신민회까지, 물론 보안의 헌정연구에도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신민회의 별을 제가 드리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모든 단체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의열활동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항 이후 바뀌게 되는 경제사회 문화 파트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까지 하면 일제강점기 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명분으로 공부를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싸워왔다는 거 기억하시는 그러한 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